자, 그래서 그 앞에 했던 것은 복시고, 앙부시어, 텅이, 자세 이 네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만큼 태생적으로 소리가 달라집니다. 태생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 쓰시는 만큼 좀 더 안정적인 소리들이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앞에 강의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근데 이 올해를 너무 많이 물어서 그런지 네. 배치적이 자꾸 떨어지게 나던데 왜 그런지.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힘을 많이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오래 해서 달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 네네. 밑에 부착되는 그풀 밑에 떨어지 나왔거든요. 네네. 많이 물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 패치 자체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붙여져 있는데 그 패치가 이제 열에 약해서 그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여름철에 같은 경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체내 열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패치가 잘 밀립니다. 예. 밀려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까만색, 투명색, 뭐 이렇게 투명, 까만 거 투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가지 어떤 패치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까만 거는 고무질이에요. 약간의 고무줄이고 두께가 0.8mm, 보통 0.8mm로 이렇게 두께가 좀 두꺼워요. 두꺼운 만큼 쿠션감이 있겠죠. 고무로 돼 있다 보니까 쿠션감은 있는데 이게 고무가 약해요. 그래서 치아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잘 거치시거나 날카로우시면은 패치가 금방 구멍이 나요. 까만 게 이렇게 까만 거는 금방 구멍이 나요. 그리고 이제 투명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 자체가 고무질은 아니고 약간 실리콘에 조금 이제 비닐감이 있는 비닐 같은 어떤 소재의 어떤 좀 질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좀 얇아요. 0.4, 35 이렇게 되는데 얇은 만큼 조금 질겨요. 근데 쿠션감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패치의 브랜드마다 약간의 어떤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써보시고 편한 쪽을 쓰시면 되고요. 패치 이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인데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무조건 가셔야 되고 마우스피스는 무조건 불고 나면 씻으셔야 돼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루 이틀 안 씻고 그냥 대충 닦고 마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균이 많겠어요. 식초나 가루린 타갖고 물에 타갖고. 네네네네. 뭐 그렇게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세척을 하시고요. 패치는 지저분해지면 떼가지고 다시 교체하세요. 그거는 소모품이니까 또 송 선생님도 패치가 없는데 패치 없으면 치아에 문제가 돼요. 고무질이 쿠션감이 있어야 되는데 패치가 없으신 분들은 패치를 반드시 붙여가지고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패치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지저분하면 무조건 교체하세요. 뭐 그거 아끼실 게 못 돼요.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아끼실 게 안 되니까. 배치 구입은 어디서? 아끼점에 있습니다. 얼마씩 삽니까? 지금 선생님 가지고 있는 색소폰 이름이 뭡니까? 이거 야마 275요. 근데 그런 야마하고 국산하고의 네. 차이가 소리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 악기는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인데 보통 이제 싼 악기를 이제 국산 악기는 국내에 제작하는 악기는 없습니다. 국산이라는 건 없어요. 국산 브랜드이지 국산 악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악기는 이제 50만 원 전후로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천만 원까지 있겠죠. 그래서 그게 10만 원대부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막 이렇게 단위가 별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노하우겠죠. 기술적인 노하우 그리고 소재, 이 부품의 어떤 재질의 어떤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질, 요 소재 그리고 부품의 어떤 퀄리티 뭐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형성이 될 거고요. 브랜드마다 어쨌든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따라 이제 가격이 이제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이제 높낮이가 책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브랜드 있는 것들은 그냥 100만 원대 이상부터라고 보면 되고요. 예, 이제 싼 악기들은 이제 몇십만 원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요즘에 중국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악기가 초보자들이 부는데 뭐 문제가 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중국산이라도 잘 나와요. 중요한 거는 점검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악기는 아시다시피 부피가 있잖아요. 색소폰이라는 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로로 인해서 얘가 흐트러질지 몰라요. 특히 이 소재가 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에 인적인 힘에 의해서 잘 휘어지고 잘 틀어져요. 그래서 악기는 그냥 쓰신다고 그냥 대충 소리 나면 쓰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1년에 두세 번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막 4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점검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시는 만큼 내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소리 나니까 뭐 그냥 대충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쓰시면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 불러서 초심 되신 분들은 내가 못 부르니까 소리가 안 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용을 잘못해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시면 점검하고 이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돈이 들 게 별로 없어요. 돈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돈을 책정을 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큰 뭐 내가 외부적인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에는 뭐 틀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점검 비용이. 그래서 그거를 자주 점검을 하셔서 악기 컨디션을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싼 악기는 싼 재질의 어떤 재료를 쓰겠죠. 싼 인건비에 싼 재료를 써서 악기를 만들겠죠. 근데 이제 비싼 악기는 그만큼은 좋은 퀄리티의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써서 악기를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뭐 악기는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돈대로 소리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의 값어치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도 그렇죠. 생활용품도 그렇죠. 뭔가 가격이 책정이 된 거는 그 적당한 어떤 뭔가가 이렇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가격이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싼 악기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싼 악기라고 해가지고 소리를 못 내거나 연주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쓰시는 저도 테너는 중국산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엘토 이제 야마 기본 스탠다드 모드 275 모델이고요. 그래서 뭐 악기에 문제가 없으면은 뭐 중국산이라고 소리 안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때제때 점검을 해서 불필요하게 내가 그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해서 쓰시면 뭐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교재하고 보면대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네, 교재 저희 매장에 있고요. 보메드도 저희 매장에 있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저희 매장에 오시면 돼요. 네, 저희 매장에 오시면 돼요. 네. 또 따로 또 궁금하신 거? 이 삑삑하는 그런 소리가 났을 때는 어떤 작용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호흡 때문에 그렇다라고 호흡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네. 호흡이 안정적인 호흡을 정확하게 원하는 호흡을 발현을 줘야 되는데 호흡이 불안하기 때문에 리드가 진동이 적당하게 이렇게 호흡이 일정한 압력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규칙적인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 불안정해 리드가 틀어지듯 이렇게 진동을 하면은 삑사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론 케인 자체가 리드 케인 자체가 불량 케인이 되어서 리드에서 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삑사리가 잘 나는 피스들이 있어요. 특히 하이베풀 피스. 하이베풀 피스. 그래서 하이베풀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호흡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피스가 있으면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런 피스 같으면은, 이게 로우 베풀이라고 봅니다. 로우 베풀이라 해가지고 호흡이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피스. 그거를 로우 베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하이 베풀 아래 계단식으로 이렇게 깎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이 베풀 피스입니다. 안에 계단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하이 베풀 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감 그대로 로우 베풀은 편안하게 저음이나 소리가 좀 편안하게 나오는 피스고, 하이 베풀은 고음의 어떤 시원시원한 소리를 내주는 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 베풀 계열의 피스가 스킬이 잘 나요. 삑사리가 잘 나요. 처음에 적응을 할 때 삑사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하이 베풀, 아주 선생님 피스도 하이 베풀 피스 아닌가요? 그때 선생님한테 산 게 그 한 통 가지고 이제 아니요, 마우스 피스. 리더 말고 마우스 피스. 요거에 마우스 피스. 마우스 피스가 바람이 들어가는 그 구멍이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 계단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피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계란처럼 돼 있는 거. 그게 하이 베풀 피스예요. 그래서 삑사리가 잘 나요. 그리고 그 하이 베풀 피스를 쓰려면 호흡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응이 안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스킬이 많이 나요. 그걸 악기를 살찌게 그리 안 되는 그런 악기를 사면은 아니 적응하시면 돼요. 정말 일부러 이거 어느 정도 구력이 되면 일부러 하이 베풀 써요. 그러니까 적응하시면 적응이 안 되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게 혹시 한 옥타브를 그냥 보통 안 눌리고 한 옥타브를 부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한 옥타브를 올려주는 이때 이렇게 부르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네네. 이런 거를 부는 방법에 의해서 옥타브를 올려도 상관은 없는 건지, 안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색소폰이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이제 강의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저음과 고음을 내는 어떤 방법의 어떤 부분들은 입술의 긴장도, 호흡의 스피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옥타브 키를 쓰는 거는 고음을 내기 위해서 옥타브 키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옥타브 키를 안 써도 이제 고음이 난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났냐? 입술의 긴장도와 호흡의 빠르기, 풍속이 어떻게 지루어지느냐에 따라. 그래서 옥타브 키를 안 넣어도 얼마든지 옥타브 키 안 넣어도 저음과 고음을 난다는 거죠. 호흡의 스피드와 긴장도로 인해서 고음과 저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옥타브 키를 해서 이제 호흡 키를 달리해서 구멍이 빠져나가는, 호흡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달리해서 이렇게 옥타브 키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게끔 하기는 하는데,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옥타브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배음을 얘기를 했죠. 모든 음은 배음이 존재를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음 가지고도 이제 배음 소리 3옥타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거를 따로 연습을 해서 차후에 뭐 그런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그 내용도 한번 주제를 해서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통수가 옥타브 올릴 때 부는 거기에 따라서 옥타브를 그거는 별도의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제 피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의미와 비슷한 거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피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또 옥타브 키가 따로 있는 거, 물론 이제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음은 입술의 긴장도와 호흡의 스피드에 따라 음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거는
필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 소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음이 컨트롤이 지난 시간에 저음이 나야 되는데 저음이 안 나는 어떤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음을 편안하게 나려면 그만큼의 릴렉스하고 호흡도 편안하게 이렇게 풍속이 편안하게 이렇게 저음은 뭐 저음대로 편안하게 호흡이 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궁금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따로 궁금한 게 없으면은 교재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좀 구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궁금하시는 부분들을 매주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론에서 근데 할 수 있도록.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네. 펜타토닉 같은 경우는 이제 펜타라는 거는 미국의 펜타곤인 아시죠? 국방부. 예. 펜타라는 거는 5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5음계. 5개의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음을 가지고 할 때 메이저 스케일을 했을 때 7음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크로매틱을 하면은 12음계까지 반음계로 이렇게 되는데 펜타라는 거는 5음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개의 음으로 가지고 돼 있는 음계 스케일을 펜타토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음계의 스케일. 지금까지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 안 배웠지. 네네네. 펜타까지 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펜타를 들어가면은 또 뭐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뭐 공론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어쨌든 펜타토닉이라는 것은 일종 각기 스케일입니다. 거의 5음 5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케일을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그 네. 에드리빙 그 탈제에 보통 펜타토닉 스케일로 가지고 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가요에 펜타로만 가지고 노래를 만든 곡들이 너무 많아요. 정서상. 그리고 우리 음악이 옛날 국악이 5음계로 이루어져 있죠. 예. 예, 공상각시우 5음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정서에 굉장히 잘 맞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그 펜타를 가지고 곡을 쓴 연주곡들이 그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펜타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뭐 펜타만으로 뭐 기본적으로 메이저 있고 마이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이제 스케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펜타만 가지고도 이제 애드립이 뭐 충분히 뭐 가능하기 때문에 그 펜타로 가지고 많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이렇게 애드립을 많이 쓰죠. 5음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차후에 또 뭐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펜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5음계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5음계로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스케일을 펜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펜타도 이제 메이저 펜타가 있고 마이너 펜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접근을 해가려면 다음에 펜타곡을 한번 가지고 연주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궁금하신 부분들? 저는 하여튼 연주는 뒤에 해라 해서 내 그거 가지고 네네. 보는 것만 연습하는데 아직 이번 주는 프라퍼가 했는데 좀 랩까지 보는 거 얼마 정도 연습해요? 아니 그게 안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정적으로 소리가 네 안정적으로 쭉 나오면 되죠. 나오고 그게 안정적으로 이제 그 렉만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때 튜닝기 가지고 하든지 올려놓고 이게 안정적으로 호흡에 갈 수 있는 투 하나 갖고 하는 네 당연히 소리를 낼 때는 무조건 투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바람만 터닝을 하셔야 돼요. 투라는 발음을 하고 혀가 이렇게 돼 있다가 뚜 혀가 혓바닥 위에 부분을 니들 끝에 위에 여기 대고 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람을 내라고. 투 발음을 하시면 돼요. 예, 투 발음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텅잉을 해서 발음을 하셔서 호흡을 내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텅잉 투, 두, 후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투 발음이에요. 티귿 발음을 해서 투라는 발음과 함께 소리를 빵 하고 안정적으로 내줄 수 있게끔 해주면 렉만 가지고 그렇게 컨트롤이 된다. 8박 이상 호흡이 된다. 10박, 12박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기 잡아서 텅잉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텅잉으로 이 연습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또 안정적으로 되면 이제 악기 잡고 이제 소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악기를 잡고 롱톤 연습하고 그 다음에 텅잉 그게 이제 전체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멜로디언 부르듯이 그냥 아니요. 멜로디언도 다 텅잉을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네, 다 해요. 어떤 악기든 텅잉을 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부는 악기는 텅잉을 하셔야 돼요. 네, 텅잉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발음은 똑같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투로 액센트하게 약간 투, 두, 후 똑같아요. 어떤 악기든 리코르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오카리나를 해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사실 텅잉이 발음이 돼야 되죠. 그냥 보고 네, 뭐 부드럽게 가는 거는 후라는 아까 그 세 번째 후는 네, 이 입술이 작용을 안 하고 그냥 네, 바람만 네. 집어넣는 바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흡하는 게 바람만 연기해 뭡니까? 네, 그러니까는 부드러운 곡을 만약에 한다, 뭐 여기 뭐 아리랑을 뭐 간다, 부드럽게 한다, 그러면 텅잉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부드럽게 부르고자 하면은 이렇게 후를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레가토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일반적인 레가토 발음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혓바닥을 사용해서 네네네. 지금은 이제 두로 해가지고 혀를 사용한 거 앞에는 후로 한 거, 후로 한 거고. 후를 한 거.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달라지죠. 텅잉을 이제 액센트하게 하면 또 이렇게 된다. 투로 했을 때는 이렇게 봐. 그건 좀 웃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라는 발음을 가지고 하면은 군가가 됩니다. 노래가. 예, 결연한 음들이 노래가 돼요. 그래서 노래를 하실 때 어떻게 발음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 곡의 전달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칠죠. 투라는 발음을 하게 되면 곡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곡을 연주를 할 때는 두 발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곡을 편안하게 아주 부드럽게 연주를 할 때는 후 발음을 해서 텅잉이 안 들어가서 연주를 하실 수 있게끔 발음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을 표현할 때 이 투두 후를 고르게 쓰셔야 되겠죠. 곡 내용 안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후로 간다든지 일괄적으로 두로 간다든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아티큘레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표현 방법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달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또 따로 없으신가요? 자, 없으면 책을 좀 볼게요. 교재는 저희가 저희 매장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뭐 필요한 거는 매장에 있습니다. 악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고요. 여기에 책자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기를 잡고 물고 그 다음에 세팅하고 하는 부분들이 자료가 잘 나와져 있습니다.
기초에 대한 어떤 뭐 복식호흡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텅잉 앙구시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거를 100% 저하고 여기 책자하고 맞지는 않아요. 예,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거는 잘 다듬어서 이렇게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론 레슨 4번 해가지고 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론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악보 읽기, 그러니까 오선에 대한 개념, 음자리표, 그다음에 어미름, 뭐 덧줄, 뭐 이런 기본적인 그다음에 샵, 플랫, 뭐 이런 마디, 그다음에 음표, 심표 이런 부분들이 박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하나, 둘 이렇게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선 개인적으로 연습 이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개인별로 다음 시간에 내가 뭔가를 궁금해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그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샤플렛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크게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론적인 게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저한테 뭐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 하게 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단연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라서 너무 기본적인 거부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실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실기 내용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기 내용에 보면 시 해가지고 나와져 있습니다. 시. 그러니까는 이제 운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왼손 운지죠. 왼손 운지에서 솔라 시 맨 위에 집게 손가락이 누르는 요게 이제 시죠. 네. 그래서 왼손 엄지 손가락은 이 옥타브 키 위에 이 왼손 엄지는 옥타브 키 위에 살짝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 보통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왼손 엄지 손가락은 항상 이 옥타브 키 위에 살짝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 얘를 바로 반응을 해서 누릴 수 있게끔 왼손 엄지 손가락은 여기 키 위에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들은 이제 버튼, 왼손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 여기에 보면 제 위에 여기에 보면 키가 한 개 돼 있죠. 동그란 키가 키로 이렇게 동그랗게 자개로 돼 있는 게 있고 물방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악기마다 요거 보면 뚝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져 나와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자개로 돼 있는 세 개 큰 거, 작은 거 말고 여기 작은 거 말고 이 큰 거 세 개, 네, 이게 이제 평상시에 눌러야 될 키입니다. 그래서 이 볼록 티 나온 키는 누르지 않고요. 그 밑에 있는 요게 시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게 라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솔이 됩니다. 그래서 솔, 라, 시. 오늘은 지금 시 부분이죠. 시. 다 아시는 부분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지금 보시고요. 시. 예. 집게로 이렇게 딱 누르면 요거 한 개 누르면 시입니다. 예, 기본적인 1옥타브 시입니다. 시를 우리가 이제 코드네임으로 해가지고 영문으로 C, D, E, F, G, A, B 이렇게 코드네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코드네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C는 우리가 C를 코드네임을 B라고 얘기를 하죠. 예, 분명히 잘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한 개만 누르면 C, C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습 1번에 보면은 이렇게 음표가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가 C를 온음표로 4박 돼 있고 두 번째 마디는 심표로 온심표로 해가지고 4박을 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는 2분음표를 2번, C를 2번 하죠. C 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심표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C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냥 C를 롱톤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C를 롱톤으로. 자,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C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너는 레를 부르시면 됩니다. 2옥타브 레를. 자, 가볼게요. 한, 둘, 셋, 넷.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습 1분을 한번 불어볼게요. 이렇게 4박, 그 다음에 4박 쉬고 2박, 그 다음에 4박 쉬고 가보겠습니다. 한, 둘, 셋, 넷. 교본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교본 보시면서 박자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연습 2번입니다. 연습 2번은 첫 번째 마디 2분음표 2개 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4박 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4분음표 1박씩 요 부분은 다 텅잉을 해야 되겠죠. 텅잉을 해야 됩니다. 낼 때마다 텅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4박 쉬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한, 둘, 셋, 넷.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텅잉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자꾸 호흡을 끊는 경우가 생겨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을 끊어서 부시면 안 돼요. 쭉 연결이 되죠. 이게 포인트예요. 텅잉 연습을 할 때, 한 박에 소리 내는 연습을 할 때 반드시 호흡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면 안 돼요. 호흡이 끊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빵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흡을 배에 살짝 긴장도를 주고 일정 압력을 호흡을 밑에서 못 끌어올리고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흡을 일정하게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에 살짝 긴장도를 주고 압력을 유지해서 쭉 호흡이 빠져나가서 혀마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소리가 발현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연습이 차근차근히 여기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초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독을 하셔서 차근차근히 박자에 맞춰서 반드시 메트로놈 가지고 박자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메트로놈이 없으면은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든지 하셔서
박자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내 박자의 기준이 없이 자기 기준으로 박자를 세시면은 그건 100%안 맞아요. 100%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메트로놈이 이렇게 박자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트로놈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자기 박이 아닌 기계적인 박에 몸을 적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리듬을 가지고 표현이 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4페이지 보면은 자, 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C 잡은 상태에서 자, C를 잡았을 때 제가 뭐라고 그러지? 손가락이 요렇게 뻗치고 있으면 힘을 줘서 뻗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을 빼면 손가락이 붙어요. 힘을 빼시면 손가락이 붙는데 힘을 주면 손은 이렇게 뻗쳐져요. 그래서 펴지게 그냥 4%씩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가운데 C에서 한 개 더 중지를 한 개 더 누르면 라가 되겠죠. 요게 라. 라는 뭐죠? 영문 코드레미 A. 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여기에 호흡 포인트가 마디별로 이렇게 호흡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숨쉬라고 숨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로 제가 하면은 라, 둘, 셋, 넷,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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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호흡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마디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흡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연주는 8박 이상, 2마디 이상의 어떤 편안한 호흡이 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기본인데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게 호흡을 빨리 전환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교칙군에서 이걸 마디별로 그냥 호흡 가볍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 한마디에 호흡을 하는 거니까 호흡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입만 떼시면 돼요. 불고 가볍게 호흡하고 그래야 호흡 전환이 빨리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데 과하게 호흡을 길게 갈 거라고 호흡을 많이 마시면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넘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짧게 갈 때는 가볍게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볍게 해서 호흡을 전환을 해서 가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연습 2번 한번 해볼게요. 연습 3번 라. 다 턴닝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한, 둘, 얘는 아니, 도로하고 미. 미, 네네. 미 그냥 네. 옥타브 미. 네네. 가볼게요. 한, 둘, 셋, 넷. 자, 무슨 얘기인지를 호흡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호흡하셔야 돼요. 호흡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호흡을 그때그때 하는 걸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반드시 호흡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자, 호흡을 하려면은 음표의 길이의 반박 정도는 호흡을 짧게 소리를 짧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박을 소리를 낼 때는 3박 반만 소리 내고 반에 호흡을 해야 되겠죠. 2박을 할 때는 1박 반 정도 소리를 내고 그 반에 또 호흡을 해야 되겠죠. 익숙해지면 그 길이는 뭐 또 반이 아니 8분음표가 아니고 16분음표, 32분음표로 줄어들겠지만 일단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반박 정도는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셋, 넷 호흡을 해야 되고요. 2박에서는 하나, 둘 호흡을 하셔야 되고요. 1박에서는 하나 호흡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 4번에는 4분음표가 나오죠. 그러면은 라, 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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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예, 그 길이를 다 채우고 호흡을 하면은 박자를 오버하는 거죠. 예, 길이가 한 박이면 반만 부르고 반의 호흡을 하셔야 되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박이면 한 박 반만 부르고 반의 호흡을 해야 되고요. 네 박이면 세 박 반만 부르고 반박을 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습 4번 한번 라를 가볼게요. 이것만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둘, 셋, 넷. 반드시 이걸 지켜서 초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정확하게 지켜서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지켜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호흡이 굉장히 흔들려요. 네. 이게 발로 가지고 까딱까딱 하면서 하면은 네. 박자를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가 내 박을 평가하는 거는 기준이 없어요.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템포가 빨랐다가 늦었다가 막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는 우리의 음악을 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 음악이 서양 음악이지 우리 음악이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코드 레임을 C, D, E, F, G, A, B 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C, D, E, F, G, A, B 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코드 레임을 아셔야 나중에 스케일이나 코드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도는 C, 레는 D, 미는 E 뭐 이런 게 입에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지 나중을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 외에 지금 조금 일찍 마치는 거는 보통 한 40분 정도 돼 정리를 하고 하면은 이게 닿는 시간이 뭐 50분 안에 이렇게 강의실을 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끝마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1시간 40분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목이 이름이 뭡니까?